진료실의 박선생 26번째 이야기 셀프 포경수술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신에 관한 일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을 빌려야만 이루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혼자서 내 머리를 깎기가 매우 힘들고 실제로 깎지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사들도 자기의 질환을 자기가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위암이 의심된다고 내과 의사가 자기 입에 내시경을 놓고 진단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의사들도 자기의 질환을 알기 위해 잘 아는 친구나 선후배 의사에게 검사를 맡기고 치료를 부탁합니다. 내가 평생 처음 위 내시경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제주의료원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습니다. 술만 마시면 배가 아프고 계속 더부룩하여 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공보의 동기였던 내과 과장에게 위 내시경을 부탁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수면 내시경이 없을 때였습니다. 목에만 약으로 각을 하여 분마취하고 내시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내시경을 할 때 사람에 따라 구토반사가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나는 구토반사가 매우 심한 편이었습니다. 내시경을 집어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토를 할 것 같았고 목이 아파서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내과 과장은 조금만 참으라고 했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내과 과장을 툭툭 치면서 내시경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과 과장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 자꾸 그러면 죽인다. 나는 내시경이 입에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애꿎은 내과 과장에게 손으로 감자바위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과 과장 옆에서 보조를 하던 간호사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내시경이 끝나고 나서 내과 과장과 나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무심하게 나의 위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치를 보던 간호사는 그때서야 얼굴에 웃음을 띄었습니다. 위염이 있어서 약을 2달 먹고 나서 다시 내시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2달 후에 내과 과장이 내시경을 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써라 각서. 나는 내시경을. 내용은 내시경을 할 때 움직이거나 지랄을 하면 마저도 하소연을 하지 않고 술을 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장난이었지만 내가 약자였으므로 쓰라는 대로 썼습니다. 각서 탓인지 2번째 내시경은 조용히 끝냈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수면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생각나는 재밌고 웃음이 나는 기억입니다. 이런 웃음이 묻어나는 경험담은 내가 전공의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전공 2년차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 과는 1년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직을 서고 토요일에는 2년차가 주말 당직을 서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날 오후였습니다. 1년차가 환자의 오도와 처치를 끝난 후에 퇴근하고 난 후 나는 의뢰해서 한가로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말 당직이라는 것이 입원해 있는 환자를 한번 둘러보고 응급실에서 오는 연락을 받는 것이 주 일과였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형외과는 3년차 레지던트가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권 선생님. 같은 병원에 있어도 수술실에서나 만나지 자주 못 보네. 예.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무슨 부탁이요? 바쁘지 않으면 이따가 저녁에 오래 좀 잡아줄래? 환자분이요? 아니 내꺼. 그러죠 뭐 몇 시면요? 응 내가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밤 10시쯤 어떨까? 그러죠 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였기 때문에 두말 않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교수님과 수석전공의가 모두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면서 성형외과 권 선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권 선생님, 죄송한데 응급수술이 있어서 10시에는 힘들고 12시쯤 해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지 뭐. 성형외과 선배는 알았다고 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는
시큰둥했습니다. 응급수술을 마치고 11시쯤 병실에 올라갔습니다. 병실의 스테이션에는 성형외과 선배와 인턴 선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원 선생님, 죄송합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서 한두 시간만 있다가 하시죠. 그러자 선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인턴 선생하고 혼자 할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야, 됐어. 나는 환자 상태를 체크하러 중환자실에 내려갔고 환자 상태가 안정된 새벽 4시쯤 숙소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병실 복도에서 초췌하게 걸어오는 인턴 선생을 만났습니다. 인턴 선생, 왜 아직 안 자고 그래? 성형외과 응급수술 있어? 아니요. 지금까지 권 선생님 포경수술 하다 왔어요. 뭐? 시계를 봤습니다. 4시 30분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5시간 동안이나 포경수술을 했어? 예. 권 선생님이 혼자 자기 것을 수술하니까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피만 계속 나고 조금 자르다가 피가 나면 피를 잡고 한쪽 자르면 짝짝이처럼 보인다고 반대쪽을 또 자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턴 선생은 허리가 아픈지 허리를 못 펴고 있었습니다. 그럼 권 선생은 뭐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땀도 많이 흘려서 탈진해서 숙소에 쓰러져 있어요. 나는 퀭한 인턴 선생의 얼굴을 보고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권 선배 얼굴이 오버랩되어 보였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